오늘 마지막 시간 79쪽 비판 철학 하겠습니다. 예, 비판 철학. 자, 비판 철학의 비판 철학. 비판 여기 비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비판. 누가 누구를, 그치? 무엇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비판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면 없는 자. 제가 없는 자라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 없는 자 그러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피지배계층 또 뭐 하류계층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피지배계층 하류계층 쓰면 이렇게 쓰면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없는 자가 누구? 있는 자를 비판해요. 기득권자를 비판해요. 그럼 뭐를 비판하는 거냐? 무엇을 비판하는 거냐면 소외를 비판해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진짜 쓰면 안 돼. 근데 할 수 없어. 금수저, 흙수저. 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금수저, 흙수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무슨 뜻이에요?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기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외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 이런 개념 자체가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것 자체가 없는 자들이 하류계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안 쓴다고 어떻게 보면 없는 자가 더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논술할 때는 하류계층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뭐 피치배계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논술이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게 나니까 없는 자 있는 자보단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그 없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소외를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소외를 당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거를 비판하는 거 이게 비판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 개념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비판 철학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게 있어. 비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배경, 이론적 배경이 된 게 누구냐면 마르크스, 막시즘, 마르크스 이론 전부 다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하부 구조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 상부 구조도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이니까 하부 구조론이라는 단어가 제가 윤리 선생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윤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해요. 철학이면서도 이게 하부 구조는 이게 윤리에서는 공산주의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아까 얘기한 푸코가 얘기한 지식 권력. 공산주의 개념 자체를 얘기하면 말이 안 돼. 참 정말 웃기는 거죠. 하부 구조론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가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가 있고요. 하부 구조는 물질이에요, 물질. 상부 구조는 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부 구조론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하부 구조론이라 그래요. 말을 좀 빨리 여든지 예를 드는 것 좀 빨리 해도 되겠죠?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무슨 뜻이에요? 연애할 때도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사랑이 싹 튼다? 오고 가는 명품 백 속에 사랑이 싹 튼다? 그런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그럼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보면 물질이 뭐예요?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게 뭐를? 정신을 지배해. 그럼 경제적인 게 뭐예요? 지배집단. 이게 지배집단이잖아. 지배집단의 생각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상류계층의 생각이
모든 정신을 지배해. 옳고 그름을 따자. 그러면 하류층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소외가 생겨. 소외.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류계층의 생각이 모든 정신을 지배해. 이거를 한마디로 상류계층의 생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써요. 어려운 단어 이데올로기. 어려운 단어 아닌데요, 선생님?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이념이라고 번역하는데 잘 번역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데올로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이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념은 진보예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들은 진보라는 개념으로 다 흘러가요. 그게 이데올로기. 권력이에요,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데올로기를 이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데올로기 다른 말로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게모니도 잘 번역하잖아요. 헤게모니는 거 뭐냐면 쉽게 표현 패권이 누가 패권을 졌느냐. 정권을 쥔 사람의 생각이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그 사회 이데올로기예요. 그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뭐예요? 보수. 그게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지배 집단이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 집단이야. 지배 집단의 생각이 이데올로기고 그 지배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이 하류층 피지배 계급은 소외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배 집단을 없애야 되죠. 없애야 되잖아.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지배 집단이었어요. 성리학자들의 생각이 이데올로기 지배 집단이었어요. 근데 지배 집단,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실학자들이에요. 그 실학자들이 뭐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잖아.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핵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아. 내 건데 뭘 혁명을 해. 아웃사이더에서 혁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류계층이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뭐를 하느냐면 지배 집단을 없애야 되잖아.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그래서 뭐라면 폭력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배 집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말로는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몽둥이 들고 막 쳐들어가고 그런 쉽게 표현 그래 그걸 폭력혁명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혁명이란 단어 때문에 민주에서 잘 안 받아들여서 껄끄러워요. 자, 아무튼 개념 이해되셨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마르크스 이론 굉장히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어차피 대한민국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얘를 하부 구조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럼 하부 구조론의 관점에 의해서 물질적인 면이 정신을 지배해서 꼭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꼭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비판 철학은 첫 번째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늘 피지배 계급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된 관심이 소외에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담론이라는 개념, 그럼 주로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 이데올로기성 갖고 얘기한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아까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데올로기는 있는 자들의 생각이 이데올로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바뀌어야 돼. 사회에 가면서 바뀌어요. 지금 북한은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다른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른 이데올로기가 뭐 제일 큰 이 세상에 제일 큰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두 개잖아. 민주주의는 가득하는 건 자본주의 가득하는 거니까 북한에서는 세국 자꾸 막을 수밖에 없어요.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너지는 순간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그럼 100%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태까지 있던 이데올로기 중에 아직까지 제일 좋은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이 세상 문제 없는 거 어디에 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판 철학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거기
기본 개념을 한번 보세요. 기본 개념에. 그런데 제가 잠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소외라고 단어 써놨지. 아까 소외 어디 있었어요? 실존주의에서 있었어. 실존주의. 소외.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소외는 인간성 상실에서 생기는 소외라면 비판 철학에서 주된 관심이 소외는 뭐예요? 자, 여기다 요걸 쓸게요. 그래서 요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소외에서 벗어나는 거를 해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어디 안 써 있나? 비판 철학에 써져 있고 해방이라는 단어 써져 있고 여긴 안 써 있네. 저한테 버리고 책발 쓰지 않겠습니다.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소외는 인간성 상실에서 생기는 소외라면 비판 철학에서 얘기하는 소외는 계급적 관점에서 생기는 소외예요. 그러니까는 실존주의에서 소외는 누구나 다 소외를 겪을 수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근데 비판 철학에서 얘기하는 소외는 하류 계층 여기 나갔지. 누구 관점 전부 다 피지배 하류 계층만 느끼는 그 소외감이에요. 쉽게 표현 뭐를 얘기할 수 있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개념. 그런 소외예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실존주의에서는 소외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 주체성을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간성 상실이니까 내가 주체적이면 돼. 근데 여기서 비판철학에서 소외는 어떻게 해결하려면 주체성 갖고 안 돼. 왜? 사회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돼. 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바뀌어야지만 소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폭력혁명이에요. 그런 걸 해방이라 그래요. 조금 개념은 좀 달라요. 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외라는 단어를 써도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다른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좀 소외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판철학은 실존주의는 누구나 다 소외를 겪을 수 있다. 비판 철학은 없는 자만. 그 다음에 실존주의는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소외고 비판 철학은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소외 개념이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해결책이 뭐다? 주체성을 따지면 되지만 비판 철학에서는 그 계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 그거를 뭐라 불렀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북한의 군대를 예전에 해방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해방군. 피지배계급을 해방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을 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79쪽에 기본 관점의 1번에 비판 이론은 종래 이론을 비판하고 종래 이론의 사회적 근원과 제약을 드러내면서 그것에 포함된 무슨 나왔었어요? 이데올로기 성격. 이데올로기. 자, 다시 한번 이데올로기. 그럼 항상 무슨 말? 지배계급의 생각. 그거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비판 이론은 사회적 불평등. 누가 얘기하겠어? 아까 얘기했죠. 있는 자들은 이대로 가는 게 좋아. 근데 없는 자들은 불평등. 이해되셨죠? 응? 요즘 갑질, 이런 얘기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는 게 좋지. 뭘 불평등해. 그런데 갑질을 당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항상 없는 자 입장에서 피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이런 사회적 불평등, 인간의 소외, 사회적 부정의. 있는 자들은 정의로운데 없는 자들은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부정의 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 제도적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이론이 이데올로기적임을 밝히고 그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뒤 페이지 가면 이제 특징에 보시면 1번에 주 관심은 산업사회하의 민주주의 체제 속에 숨겨져 있는 전제주의 요소를 벗겨낸다. 전제주의는 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를 누가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독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권력을 가져? 있는 자들이 하는 거잖아. 항상 그래서 정치는 경제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응? 그래서 정치 경제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응? 그래서 전제주의는 말은 이제 독재적 관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볼래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써 있어요. 비판 철학가든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 말 좀 어려워요.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의식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비판 철학은 피지배 계급이라는 단어를 써서 항상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면 계급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급적 관점. 비판 철학 자체가 그래요. 계급적 관점이에요. 그럼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상류계층이 되느냐 하류계층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상류계층 나름의 생각이 있고 하류계층 나름의 생각이 있대.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패배의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류계층은 패배의식이 있어서 쟤네들은 어떻게 해줘도 항상 불평분만이고 패배의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게 패배의식이 있어서 하류 계층이 된 게 아니고 하류 계층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판 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급을 없애야 되는 관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을 항상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4번에 비판 철학은 도구적 합리성에 대해 비판과 어쩌고 기형과 제약을 어떤 뭐 해방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시고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5번째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프레이리 교육사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레이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해방 비판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프레이리 브라질 사람인데 프레이리 비판 철학이 있고 요거 좀 잠깐 쓸게요. 그래서 대표자가 프레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자, 뭐 교육이란 말 써도 안 써도 뭐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다 지금 쓴 단어 해방. 교육의 목적은 해방에서. 해방했다는 얘기 뭐예요? 소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근데 아까 누구 관점? 피지배 관점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피지배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학교에 있어서는 누가 피지배예요? 그렇죠. 학생. 그래서 학생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해방에 있다. 해방에 있어. 그러면 이 해방에 있으면은 교사 중심의 교육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내용은 학생들의 관심사예요. 근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방법. 그럼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강의식 수업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네. 강의식 수업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저는 지금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지금 질문 던지고 있어요. 나 혼자 안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조금 말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늦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저 혼자 막 떠드는 녹음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하는 게 늘 달라요. 칠판에 쓰는 것도 늘 달라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저거하고 지금 전혀 다른 칠판을 지금 구조를 갖고 쓰고 있잖아요. 늘 달라요.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여러분 없어도 지금 어떤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하고 소화하고 있다. 비록 카메라 앵글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여러분 각자 다. 응? 강의식 수업 소외가 생긴단 말이야. 요 강의식 수업을 뭐라고 얘기하면 은행 저금식 또는 저축식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야? 은행 저금. 교사가 예금주, 학생은 통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교사가 통장에, 예금주가 통장에 돈을 넣듯이 교사가 학생에게 돈을 집어넣는 거 이걸 예금 저축식 수업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니고 어떤 수업을 하느냐? 이 수업이에요. 문제 제기식 수업. 문제 제기식. 어떤 문제? 현실에 아까 얘기한 현실에 부정의, 정의롭지 못하는 것, 불평등 이런 거 누구 입장? 학생 입장에서 아시겠죠? 이런 거를 문제 제기식 수업. 그럼 이 문제 제기식 수업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식 수업, 토의식 수업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러나 프레이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다? 문제 제기식 수업 이렇게 불렀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나중에 문해교육이라는 단어까지 쓰는데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여기 해방 뭐 이런 거 저기하고 같은 거고 프레이리 그럼 요 문제 제기식 수업은 요거 개념은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학생이 소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에 프레이리 교육사정에 쭉 써져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도 보면 써 있어요. 교육 현실의 어업상, 은행 예금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 무슨 수업? 문제, 제기식 수업.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마지막. 이거 이제 간단히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교육사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교 교육 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교를 지금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걸리지도 다 못하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개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 한국 교육사 수업을 할 때, 특강을 할 때, 한국 교육사 특강 할 때는 2환과 2만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유교니까, 자,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보시죠. 교재를 이렇게 큰 제목만 좀 볼게요. 유교 사상이 맨 처음에는 원시유교는 원래부터 유교 사상 공자맹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공맹시대. 그래서 공맹시대에 동그라미 일반의 원시유교가 공맹시대인데 아휴 너무 막 설명해. 지금 또 숨이 찼어요. 에이 컴다운. 동그라미 3번에 이때 이제 뭘 가지고 육경을 가리켰대요. 그래서 시서 예약 역충치 이런 걸 가지고 얘네들 말하면 경학이라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경학은 여기서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성경 불경 이런 경자예요. 그래서 경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거만 좀 써놓으세요. 경학은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당 시대로 가면 훈고학은 해석하는 거잖아요.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송나라 시대로 가면 뭐가 나와요? 송나라 시옷 성리학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그 성리학 송나라 시대. 근데 이 주자가 이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은 뭐예요? 원래 공맹시대 거를 다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당 시대는 훈고학 문서를 쓰는 거였다면 성리학은 다시 인격 완성에 관심 있어요? 대답.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누구예요? 성인. 공자가 얘기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 누구예요? 군자.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성인, 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으로 오면은 그게 이제 실학으로 발전하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으로 가면 성리학을 얘기할 때 두 번째 주자유 여러분 다 아시죠? 성리학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하죠? 이와 기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국사 다 했지?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는 뭐다? 거기 써 있어요. 사물을 낳는 근원, 뿌리가 되는 게 이고 기는 그거에서 만들어진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그에서 나타나는 게 뭐다? 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기. 그래서 근원이 이 나타난 현상을 기 이렇게 얘기 그릇기자를 써서 그래서 성리학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할 거고 이와 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자 머릿속에 이것만 좀 넣어놓으시죠. 성리학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다? 인격 완성에 두고 있어요. 성인 군자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갖고 한다고요? 예, 경학이라고 얘기해놨던 교과. 그럼 우리하고 똑같았죠. 도야로스 교학하고 똑같았죠, 말이죠. 그렇죠? 사서 오경을 가지고 인격 완성을 하는 게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88쪽 가면 7번에 교육과정 소학, 대학이 있는데 소학이 뭐고 대학이 뭐냐면 소학은 바른생활책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사람 때 공부 들어봤겠죠? 소학. 그 다음에 대학은 윤리책이에요. 가장 기본은 어디다 두고 있다? 윤리에 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인격 완성이니까.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런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중에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대학 책부터 먼저 읽어야 된다. 왜냐면 윤리적이면 그래서 거기 써져 있어요. 어디 보시면 그 가로 2번에 대학에 동그라미 2번 하면 2번에 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주자는 어쩌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학을 먼저 읽고 유교를 개론적으로 파악하고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논어를 읽어서 근본적인 걸 공부하고 맹자를 읽어서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중용을 읽어서 깊이 탐구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성리학 이 공부 방법도 성균관에서 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 밑에 오시면 대학의 교육사상 그래서 가로 2번에 삼강령 8조목 그래서 오른쪽에 삼강령 뭐 이런 거 지금 다 많이 설명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8조목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이게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취급 여러분 다 아는 거 이것까지는 알지 수신제가, 취급, 평자 근데 앞에 뭐 있어요?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취급, 평자 이게 8조목이에요. 대학에서 그럼 윤리적인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앞에 보면 경물 그래서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말게요. 격, 격, 주격, 소유격. 그래서 이 격은 다른 말로 하면 참모습이에요. 참모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존주의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 중에 교사로서의 본질이 뭐냐? 그게 뭐예요? 교사로서의 격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 그게 격이야, 격. 주격, 소유격, 격에 맞는 행동. 아, 격에 안 맞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이라는 말은 참모습이에요. 그럼 참모습이 뭐예요? 얘가 이치예요, 이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가 뭐냐? 교사로서는 교사랑 도대체 뭐냐? 이치를 따지는 거. 그래서 이치를 따져서 치지 않은 것. 그럼 이 치지까지 오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지까지 오면 여기 써있지 지식교육인데 이건 단순한 지식이라면 경물 3의 H가 뭐냐를 탐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 이게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그럼 깨우침이 되면 뭐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피터스에면 인지적 안목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것까지 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경물 취지를 통해서 여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수신을 한다. 그래서 수신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뭐예요? 알아야 된다. 이거는 소크라테스도 얘기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공부할 때 그래도 아는 단어 있잖아요. 뭐 무지의 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 뭐라 한다고? 네 꼬라지를 알아. 이게 지식교육부터 해야 돼. 그래 도덕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참모습을 파악해가는 것. 우리가 지금 기본반과 심화반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경물 치지 않은 거예요. 교육학이라는 게 뭐냐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래서 깨우침을 알고 그걸 통해서 정성스러운 정성을 다한 정성성자거든요. 성의 정성스러운 뜻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신하고 나면 이상사회 이건 뭐죠? 적용 그쵸? 사회를 적용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국가에 적용하는 것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배워서 남주자 써먹어야 돼. 배워서 지 혼자 제대로 배워서 참모습을 제대로 알아서 그래서 나를 갈고 닦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웃에게 이해되셨죠? 교회 다니면 뭐해?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면 절에 다니면 뭐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 딱 대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인격 완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제대로 알아가는 것. 우리가 뭐가 되는 거? ET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이 그 뒤에 보시면 90쪽에 보면 경물, 취지, 성의점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리학은 이와 기를 갖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기론. 그러면 성리학은 최후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썼던 거 노란색. 썼던 게 어딜까요? 이에다 초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이치에 맞는 이게 이예요. 이. 순리대로 이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예요. 우리가 쓰는 단에서 추리한다. 여기서 이도 이거 똑같은 이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본래 모습을 알아가는 것, 그거를 탐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라는 글자가 써야 되는 데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를 터득한다 이런 단어에서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터득한다. 여기서 이거 그래 올바름 근본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직역해야 돼? 의역해야 돼? 의역해야 되지. 직역만 갖고는 안 되잖아. 의역을 해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행간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의역을 해야 돼. 그게 뭐냐 물리를 터득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학 책은 읽어 눈에는 들어오는데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럼 물리가 터득되는 거 아니야. 근원적인 게. 읽어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예.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산 선생님의 지식경영법에도 제일 앞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지름길로 가야지 자꾸 헤매지 마라. 근데 지름길은 누가 알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선생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지름길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무리 포스트도 못 드리지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여러분들이어야 돼. 여러분 교과에 대해서. 그래서 내 교과에 대해서는 나만큼 따로 사람 없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해야 되고요. 끝도 없이 공부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리, 이런 단어들이 더 그런 단어예요. 리란 단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그냥 설명하고 우리 유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누구 얘기할 때 이왕 이 얘기할 때 조금 더 제가 좀 재밌게 좀 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국교육사는 시험에 우리 한국사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교육 철학을 다 끝냈는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과 선생님들은 좀 교육 철학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수업하면서 칠판에 썼던 거 나 올해는 너무나 칠판 구조화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핵심만 톡톡 콕콕 여기다 푹 하나 팍 찍어갖고 다녀야 되거든. 핵심만 콕콕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들 복습하시고 리뷰하고 여러분 전공 공부하시고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 수업을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5일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부터 막 무지하게 추워진대요. 그래서 집에서 파카 뒤집어 쓰고 책 읽고 한번 그래가면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런 거 이런 개념 갖고는 어떻게 내가 교사가 되고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냥 묵상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행복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